유학을 해다 물어보는 건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요.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하는 거죠. 조기 유학을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들 조스맘 유학원. 안녕하세요. 조스맘의 김성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권자 학생들을 위한 공립학교로 가는 유학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학 일을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시민권자 학생들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명 물어보면은 시민권자 학생이 한 1명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청 중에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1명 정도 돼서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런 신분을 활용해서 미국에 유학 나가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많겠죠. 일단은 뭐 비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유학의 마지막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하고 현재 체류하는 건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과정에서 시민권, 영주권이 있다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대학교 입학을 하는 데서의 내가 지원하는 카테고리가 국제학생이 아니라는 거, 조금 더 많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게 단연코 제일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얘기의 시작은 조기유학인 만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조기유학으로서 좋은 거는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들은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닙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꽤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내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용적인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거는 돈이 많이 여유롭지 않은 분들에게 너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신분이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국제학생이든 어쨌든 좋은 고등학교, 사립학교, 비싼 학교를 다 갈 수 있는 것일 테니까, 그분들에게는 다른 이유로서의 시민권이 활용되겠지만, 조금은 더 제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초점을 둔다면 단연코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간다는 장점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같이 나간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느 도시, 어느 주를 다 가더라도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아이를 혼자 보낸다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데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나가려고 하면은 살 집이 필요하고, 살 집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 사람은 제일 편한 거는 지인입니다. 부모님이 지인이 알고 계시다, 지인한테 아이를 부탁하면은 손쉽게,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않게 유학이 마련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인이 누군가 소개시켜주는 경우, 그것도 마음이 좀 편하겠죠. 왜냐면은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면서 편한 거라고 보는 거는 한국분을 찾는 겁니다. 유학을 하다 물어보는 건 도움이 크게 되지 않고요.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하는 거죠. 어느 지역의 홈스테이를 찾습니다. 혹은 남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그 홈스테이에 찾아가든, 그래서 연락처를 이용해서 전화하거나 카톡 남기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탁탁탁탁 얘기하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한 학교를 찾아가는 방법,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다, 안정감이 있다라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한국분 집에 가는 것보다는 미국인 가정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느끼는 거고, 오늘의 영상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시작된 건 아닌데,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안 얘기하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국인 가정을 찾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 홈스테이의 소통 문제. 두 번째, 아이들의 식사 문제. 세 번째는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 있어서의 라이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국 밥 주고 비용을 받더라도 아이들 라이드 문제를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엄마가 나가기 앞서서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안다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호스트랑의 대화 자체가 좀 편하다 보니까 이것을 선호하는 거지, 이 안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인 미국인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문화적인 충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인 가정이 한국인 가정보다는 비용이 조금 덜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나가고자 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고 나갈 수 있느냐 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학원은 본인들이 지인이 있어서 미국 가정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명 보내는 유학은 되겠는데, 적어도 1년에 20명, 30명씩 보내는 어떤 유학원들, 그 이상 유학을 보내는 분들이 미국의 지인을 알아가지고 유학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현재 도움을 누군가를 통해서 얻는 거고, 그가 조금 더 시스템화되어 있고 체계적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재단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설명드리면은, 공립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지인을 이용하지 않고 미국인 가정을 소개시켜 받을 수 있는 거는 유학원으로서는 힘드니 미국인 회사인 재단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립학교를 가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유학원에다가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미국인 재단이라는 곳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국인 재단, 혹은 한국인이 관련된 미국인 재단, 이렇게가 한 부류고, 다른 쪽은 한국인은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인 회사인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한국인이 관련돼 있거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부모님이 지인을 찾아가거나 한인홈스테이를 찾아가는 거에 대한 장점의 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통. 확실하게 여기에 두 가지는 어머님이 소통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인 한국분이 의미 전달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 재단은 어쩌면은 그런 이해도는 좀 떨어집니다. 한국인의 생각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설명을 해준다고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회사랑 일을 하는 이유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울타리는 좀 좁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한정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인은 그래도 미국인인 만큼 미국 전역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다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스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미국의 주가 13군데입니다.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 13군데를 커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곳은 다 미국인 재단이고, 한국인이 관련되어 있는 재단들은 조금은 특정화되어 있는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로 나갈 수 있는 주는 13군데고, 그 13군데가 어딘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는 나중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더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그래서 이렇게 서부랑 남쪽 지역이 이런 식으로 지역이 가능하고,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이렇게 이제 동부권, 미네소타, 위스콘신, 그래서 이제 중북부, 총 13개 지역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공립학교를 가든 유학을 가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두 가지를 잘 놓지 않으시죠. 하나는 지인 베이스입니다. 어떻게든 아시는 지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고, 한국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시애틀, 캘리포니아의 다수의 지역, 텍사스, 그리고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렇게가 한인들이 이제 꽤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고 있고, 현재 여기 등장하지 않은 지역들, 실제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으로 가지만 우리가 지인이 많이 있을 지역이 아닌 곳들, 콜로라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미네소타, 위스콘신 같은 데는 지인을 베이스로 간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찾으려고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물어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또 좋아하는 거는 지인이 아니면은 지역적인 거죠. 캘리포니아라든지 동부는 유학의 10중 8 정도는 동서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인이 없더라도 이쪽 지역을 선호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 것 같냐면, 공립학교를 가는 거는 비용을 세이브하겠다라는 이유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돈이 많으니까는 나는 공립학교 안 가도 돼요 라는 분들은 여기서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립학교를 신분 이용해서 가겠는데, 조금은 공립학교를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무상교육이고, 무상교육을 해서 미국 간다는 뜻은 정해진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정해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만 불 정도 잡고 공립학교 무상교육 받는 거 생각해서 나간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잉여적인 어떤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은 아이들의 학원비라든지 뭐 다른 거를 생각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5만 불씩을 생각하면서 공립학교로 유학 가는 거를 잘 계획하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의 비용으로 유학 가는 생각을 하실 분이라면은 공립을 가지 않고 사립학교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가 상담받는 케이스에서 공립학교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예산을 3만 불 정도 미만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서 커버가 가능한 지역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주나 뭐 이런 데들이 홈스테이 프로그램 비용으로 거의 한 2만 7, 8천 불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불 미만으로의 비용이 다 가능한 지역인 건 맞긴 하지만 그거를 다 넓혀서 보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맥시멈 3만 불을 잡은 거고 조금이라도 비용이 낮은 금액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택하기에 제일 나을 지역이 어디가 얘기가 많이 되냐, 워싱턴에 있는 시애틀 그리고 펜실베니아, 제가 이 두 지역에 대한 소개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금액적으로 2만 5천 불 미만으로 가면서 동서부에 있는 위치를 잘 누릴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보다 비용이 조금 더 낮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 제일 많이 소개해드렸던 데는 사실 아리조나주입니다. 아리조나주에 대한 얘기는 정말 나중에 따로 한번 편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아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동네를 모두 다 갈 수 있는 건 현재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지역이 생활 수준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생활 수준이 나쁘지 않지만 이 피닉스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도시가 갖고 있는 형태가 매우 잘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신도시 같은 겁니다. 판교나 분당 같은 느낌? 도로를 탁탁 놔주고 거기 필요에 있는 어떤 생활 공간과 상업적 공간을 나눠놓고 공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딱딱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홈스테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해서 마트를 가거나 뭐를 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주변에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크지 않은 돈을 들여서 나가는데 지역의 수준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발품 팔아 갈 수 있는 곳에 내가 편의시설들이 있으니 아이가 호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효율적인 유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조나주를 매우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갔고 또 그에 대한 결과들이나 피드백 같은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리조나에 대한 얘기들이 좀 길어졌던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아리조나는 영상 같은 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서 재단 이야기를 했는데, 재단이랑 진행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뭐가 좋으냐, 우리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지인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에 대해서 등록 과정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가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생각하는 관계들은 일반적으로 친척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죠. 친척이 아닌데. 재단은 미국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재단이고 얘는 국제학생인데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고 학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학교를 다니고 기를 원해, 너네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정확한 워딩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뭔가 지인이나 누가 있어서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얘는 국제학생으로서 단지 시민권이 있는 학생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게 포함되지 않다라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제공해야 되는 리포트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소식을 이 재단이라는 곳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공식적으로 내가 얘를 받는 이런 재단이야 라는 거를 안내하고 받았던 거고, 이런 시민권자를 보내기 앞서서 이들은 이미 F1 공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 학교에 국제학생들을 넣었던 경험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짓이 없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장점이 생각하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 홈스테이를 찾아주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원하고 있는 미국인 가정에서 얻어지는 어떤 장점들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커버하는 구역이 넓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비용이 비싸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고, 장점이 이렇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신분을 이용해서 나가고 싶어하는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에 있는 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유학으로 공립학교를 다녀볼 수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 있게 이 프로그램들을 알아가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던가 지역적인 장점들, 아니면은 캘리포니아라고 말씀드린 그 곳 안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영상으로 소개한다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신다면은 답변을 충분하게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아닌 일반적으로 국제학생이 사립학교를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찾아보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보는 과정에서 워낙에 요새 그레이트 스쿨이라든지 니체 같은 랭킹과 리뷰를 보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모님은 점수화된 학교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서 다음번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영상들을 꾸준하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